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말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기름값, 계란값은 물론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신사당 체제가 만들어진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심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리조트가 진도에 들어섭니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연말을 맞아 출근길 숙취 운전을 대대적으로 단속합니다. 내 월급 빼고는 모두 오른다. 요즘 물가를 보면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전남 지역의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이 지자체별로 빠른 곳은 오늘부터 평균 10.6% 오릅니다. 3년 만에 요금 인상입니다. 이에 따라 성인 요금이 5개 시는 1,350원, 17개 군 지역은 1,300원으로 인상되면서 인상률이 각각 12.5%와 8.3%에 달합니다. 시골 분들은 거기서 나올 띠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뭐 몇백 원이라도 오르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가잖아요. 이건 공금이지만은 그런 점에서 좀 할머니들은 좀 그렇죠. 광주에서는 내년 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오릅니다. 기준 요금인 20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상수도가 3.9%, 하수도가 8.6% 인상됩니다. 기름값도 오름세입니다. 산유국의 감산으로 지난달 초부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1,500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오갈 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어가지고 그래도 더 부담이 많이 가지고. 장바구니 물가도 비상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에서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10% 이상 오른 데 이어 이제는 계란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이달 들어서만 계란값이 16.7% 올라 한 판에 7,000원가량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좀 줄이게 되지 반찬 하는 게. 왜요? 응? 아니 물가가 오르면 안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힘드니까. 이번 달 광주 전남 소비자 심리지수는 90.0으로 금융위기 이후 7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갑을 쉽사리 열지 않을 만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가 보수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4반세기 만에 사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서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으로 원내 일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공교롭게도 첫 행보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계파 정당이 아니다. 비난하면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반복한다면 야권을 분열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정권 교체를 가로막는 일이 될 것이어서 호남에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친문 패권이 집권하면 제2의 친박당이 될 거라는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의 광주 발언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이자는 식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호남이 먼저 회초리를 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리 당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삿된 마음으로 통합을 막고 분열을 백책한다면 민주주의 회복은 더딜 것이고. 추 대표는 당대표 선거 당시 약속했던 대로 호남 비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남 비전위원들도 민주당의 노력으로 호남의 내년 예산이 대폭 늘었다고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출근길 추위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찬바람이 매서운데요. 현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체감 기온은 영하 8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곡성이 영하 7.6도, 구례가 영하 7.1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영하 5도 안팎을 보이면서 매우 춥습니다. 두툼한 외투는 물론 장갑이나 목도리로 보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낮 기온 보이는 가운데 맑겠고요. 강한 바람이 함께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가끔 끼겠고 새벽에는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눈발이 살짝 날리겠습니다. 추위 대비 계속해서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6.2도, 장성이 영하 5.7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순의 낮 기온 5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곡성이 4도, 구례와 보성이 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신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이제 막 착공했지만 연간 100만 명이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섬들을 배경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국내 굴지의 리조트 기업인 대명 레저 산업이 단일 단지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리조트를 짓습니다. 리조트 조성 사업의 첫 사업은 산 허리를 관통하는 터널 공사. 유일한 진입로인 터널을 통과하면 탁 트인 바다와 섬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게끔 구성됐습니다. 저 유럽의 몰타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해양 국가인데 그 몰타 컨셉으로 저희들이 지금 좀 기획을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4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리조트 조성 사업에는 3,500억 원이 투자됩니다. 천여 개 객실 규모의 콘도와 호텔, 별장식 숙소,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사계절 체류형 관광 리조트로 주목됩니다. 리조트가 개장하면 연간 관광객 수가 100만 명, 관광 수입은 1,200억 열에 이를 것이라고 진도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를 단축하는 데 앞당기는 데 아주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서는 초사리 일대가 해양, 복합, 관광, 투자 선도지구로도 선정돼 다양한 관광 기반 시설들이 국비로 추진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장회국 광주시 교육감이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1년 유예 발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꼼수라며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의 1년 유예 국정검정 혼용 입장은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의미하고 사회적 논란을 부추겨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도 교육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만이 유일한 혼란 수습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내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은 최근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청사에 내건 광주 5개 구청 공무원 노조 간부 등 10명을 행자부가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과 5개 공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수막 실태 조사에 나선 행자부 직원들을 시청과 구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노조 간부들에게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초부터 1년 동안 연구비 5,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광주 교대 김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김 교수는 총장 후보로 추천됐으나 교육부가 재추천을 요구해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이 내일 출근 시간대 시내 전 지역에서 숙취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회식 등 술자리 회식 뒤 아침 숙취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중이며 오는 1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갑니다. 생활기록부 조작 파문과 사학의 채용 비리, 어린이집 누리 예산 갈등이 올 한 해 광주교육계는 계속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고교 3학년 무상급식 등 의미 있는 결정도 잇따랐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을 2달 앞둔 지난 7월, 광주의 한 여고가 일부 학생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220여 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서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겁니다. 학급 담임과 교과 담임에게만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특별하게 누구에겐가 권한을 부여했는가 이것부터 조사하게 되고 수시 모집을 코앞에 두고 터진 생기부 조작 파문으로 광주 교육의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됐고 지역 고3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습니다. 사학의 부적절한 뒷거래도 적발됐습니다.
교직원을 채용하며 금품을 받아 챙긴 법인 이사장과 법인 실장 등이 구속됐는데 9명을 채용하고 챙긴 뒷돈이 확인된 것만 6억 원이 넘었습니다. 기간제 교사 채용하는데도 금품이 오가고, 근데 그 금품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일종의 계약금인 거예요. 정교사가 되면 이제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해당 학교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됐고 채용 장사와 관련된 3명이 파면이나 해임됐습니다. 광주 학생들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도 잇따랐습니다. 내년부터 광주 고3 학생들은 무상으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 광역자치단체로는 첫 사례입니다. 또 내년부터 광주 고등학교의 보충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이 오로지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집니다. 한 해 내내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40%를 부담하는 선에서 반쪽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북구 새마을 회관 건립 지원을 중단하라고 광주시와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광주시가 북구 새마을 회관을 짓는데 내년에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청산돼야 할 과거의 유물에 선심성 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비용을 사육 농가와 대형 계열사에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시군 정책간담회에서 한 자치단체가 사육 환경 개선 차원에서 AI 살처분 비용의 일부를 농가와 대형 계열사에 분담시켜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AI 살처분 비용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면 농가가 아닌 계열사가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살처분 비용을 계열사와 농가에 분담시킬 경우 살처분 거부에 따른 초동 방역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림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제2순환도로 1구간처럼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재구조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경림 의원은 1구간 재협상을 통해 1,0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본 만큼 3회 1구간과 4구간에 대해서도 최소 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민자 사업자와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서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눈길을 나라 밖으로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20여 년 동안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꾸준히 후원 활동을 해오고 계신 분과 함께 나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현 동화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화 작가기도 하신데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건 또 간호사 일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예, 그러시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돕고 계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제가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어디를 할까 지역을 선정하는데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인간적인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식주하면 입고 먹고 잠자는 거 이게 해결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뭐 교육도 할 수 있고 문화 경제도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배고픈 게 좀 해결돼야지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동화책을 내셔서 나오는 인쇄도 네. 아이들에게 지금 기부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그것도 좀 예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간호실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작가라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덤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덤으로 받은 선물은 뭔가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인쇄를 이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물을 네. 지금 파는데도 후원을 하고 계세요. 네. 예, 거기에 뭐 경조사비까지 다 또 기부를 하고 계신다고 아니요, 들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네, 저희 제가 인쇄로 먼저 기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친정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대한민국의 많은 엄마들이 그러는 것처럼 엄마보다는 남편의 아내 또 자녀들의 엄마 뭐 시댁의 며느리로만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뭔가 엄마를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이름으로 우물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엄마 이름으로 우물을 만들게 됐는데요. 아마 지금쯤 저희 어머님 하늘나라에서 엄청 행복해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이름으로 만든 우물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깨끗한 물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또 나눔을 좀 해줘야 될 곳은 우리 이웃들 가까운 네. 곳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삼시세끼를 다 챙기지 못하는 이웃들도 많다고 네. 들었는데 뭐 다들 뭐 충격을 받으시겠지만 네.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눔을 좀 실천하고 싶은데 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가 좀 힘든 건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 나눔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눔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또 성공을 해서 이렇게 나눠야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눔이라는 것은 꼭 재능적, 뭐 이렇게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김밥 한 줄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눔은 너무 크고 거창하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는 거 이것부터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나눔에 대한 것을 좀 짧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출간한 책 중에 나눔에 대한 그림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 문장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나눔은 아이스크림이에요. 마음이 달콤달콤해져요. 나눔은 밝은 햇살이에요. 마음이 포근포근 따뜻해져요. 나눔은 노래예요. 자꾸만 알랄라 신이 나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네. 나눔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네. 나눔을 실천하는 뭐 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걸로요. 그게 또 물질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11%) 광주에서 쌍둥이나 새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입니다. 지난해 12,500명 정도 태어났으니까요. 한 370명 정도가 쌍둥이였던 셈입니다. 혹시 쌍둥이나 새쌍둥이를 낳고 출산 축하금은 받으셨나요? 광주시는 쌍둥이가 태어나면 5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0만 원이 오른 60만 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새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는 11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둘째 아이 붙어줬던 축하금을 첫째만 낳아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이로써 첫째 아이는 5만 원, 둘째 아이는 15만 원, 셋째 아이는 55만 원으로 축하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성장애인에게 줬던 축하금은 다른 유사한 사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남성장애인으로 대상이 바뀝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김홍재 지휘자 취임 음악회가 어제 저녁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음악회에서 김홍재 지휘자와 광주시향은 정상급 성악가들과 함께 베토벤의 9번 교향곡 합창을 연주해 관객들의 갈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향은 오는 31일 저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야음악회에서도 베토벤 합창 교향곡과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박쥐 서곡 등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라파엘 어린이집 아이들이 올 한 해 모은 저금통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광산구 우산동 주민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보성군 조성면 희망드림협의체가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주기 위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고려시멘트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장성군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곡성군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6학년도 정부 3.0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유한회사 도편수에서 200만 원, 서구 풍암동 풍암 우미광장 아파트 입주자가 193만 원, 광주 남구 월산 4동 5통 주민 7만 4천 원, 8통 주민 20만 6천 원, 25통 주민이 24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월산 4동 월산 아파트 주민이 10만 원, 남부 아파트 주민이 10만 원, 천사 어린이집에서 5만 원, 수 JNK 주식회사에서 5만 원, 가보 반점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 월산 4동 광주 상록교회에서 15만 원, 동네 수산물 시장에서 20만 원, 현대 월산 판매 대리점에서 10만 원,
전자담배 광주 총판에서 5만 원, 박림일동 8통 주민이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광주 광산구 어룡동 설화 1차 아파트 21통 주민이 15만 원, 스위트밸리 1, 2차 39통 주민이 30만 원, 중보마을 33통 주민이 31만 5천 원, 송정 1동 8통 주민이 12만 원, 전남 나주시 공산면 동천 2구 주민이 13만 4천 원을 보내주셨고, 동천 3구 주민이 11만 6천 원, 상방 3구 주민이 16만 5천 원, 가송 4구 주민이 6만 원, 남내동 한별유치원 5만 원, 남내동 위성숙 불곱창에서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내동 12통 주민이 30만 5천 원, 남해동 15통 주민이 30만 6천 원, 나주플라워 박광자 씨가 5만 원, 전남 화순군 남면 원리 1구 주민에서 30만 원, 남면 대곡 1구 주민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의회에서 두 차례 보류됐던 광주시의 조직 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은 수영대회 지원본부와 군공항 이전 추진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에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투명한 계약 업무 처리를 위해서 계약 실무 편람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계약 실무 편람은 계약 일반과 공사 물품 계약 등 5장으로 구성됐는데 규정과 예시 등을 자세히 서술해 투명한 계약을 지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편람 집필에 학교 실무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도 적극 반영했습니다.